반갑습니다. 천국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파동 카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파동 카운팅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시스템으로 작성도 해보고, 그리고 파동 카운팅을 이용한 간단한 시스템 전략도 한번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5일선 파동 카운팅을 이용한 시스템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21선을 이용한 파동 카운팅을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21선을 이용한 파동 카운팅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면, 나머지는 또 응용해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에 요 21선 파동을 카운팅을 할 때 요 정도를 보시면요, 요 정도를 보시면은 20과 60의 파동 카운팅을 할 때는 이렇게 20과 60의 골든 크로스가 요거 자체가 이제 1파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요거 자체가 1파고, 그리고 5일선과 21선과의 데드 크로스를 주면서 여기가 이제 2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나옴과 동시에 이 자리가 이제 21선의 고가가 되겠죠. 그리고 21선의 고가를 이번 시간에는 좀 종가상 돌파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볼 거거든요. 종가상 직전 고가를 양봉으로 이렇게 종가상 돌파를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3파로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다시 또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 주면서 다시 또 21선 고가가 여기로 이제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1, 2, 3, 4, 5파동을 찍고 나서 20과 60과의 데드 크로스를 이 자리에서 주면서 이렇게 61선 파동 하나가 21선의 상승 5파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이 자리를 이제 시스템으로 표현을 해서 5파동 다음에 20과의 캔들과의 음봉 바디 크로스 지점에 매도 포지션에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작성을 해볼 거거든요. 21선 파동 카운팅은 이렇게 캔들의 바디 크로스, 그리고 5와 20의 크로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한다고 제가 이제 단순 카운팅 기준은 여기 되고, 파동 카운팅 기준은 20과 60의 골든 크로스가 1파의 21선 파동 카운팅 1파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전 고가를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3파, 또다시 데드 크로스 다음에 5와 20의 데드 크로스 다음에 5와 20의 골든 크로스와 함께 직전 고가를 돌파를 하면 이게 다시 또 5파의 기준이 된다고 제가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거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는 분은 제가 바로 지난 강의에 이제 강의를 해 드렸으니까 요거를 이제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우선에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미리 좀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요 직전 고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나서요. 그리고 종가상 직전 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변수를 1로 주면 되거든요. 직전 고가를 종가상 요것도 돌파했고 요것도 돌파했고 요것도 돌파했고 세 개가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가상 돌파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파동 카운팅 식으로 구현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직전 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변수를 1로 준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데드 크로스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직전 고가를 돌파를 하면 그 이전의 변수를 1로 준 거에 1을 더해 준다. 그렇게 해서 변수가 2가 됐을 때가 이제 상승 5파동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제가 뭐 방송하면서 일일이 요거를 다 작성을 해가면서 하기가, 그래서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식이고요. 바에 이렇게 점 두 개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내부 변수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바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내부 변수는 요거 var 1부터 99까지가 또 요거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value라고 해서 value도 또 똑같이 var처럼 1부터 99까지 따로 변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내부 변수가 있고 또 외부 변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에다가 외부 변수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놨고요. 그리고 틱 5에다가는 MAC5라는 거 종가를 기준으로 한 5일 이평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틱 20은 20일 이평선, 틱 60은 60일 이평선이라고 이렇게 내부 변수에 이렇게 저장을 해 둔 겁니다. 저장을 하는 이유는 미리 저장을 해 두고 하면은 칙 자체 길이도 더 줄어들고 또 시스템 처리 속도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우선에 이제 상승 5파동을 파동 카운팅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만약에 if라는 거 만약에거든. 만약 21선이 61선보다 크고, 그리고 크로스 다운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크로스 다운을 했을 경우에 HH라는 변수에다가 하이스트 H19라는 거는 19봉 최고가를 HH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다음에 22, 60보다 클 때에 이렇게 5와 20의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19봉 고가 저가, 19봉 고가를 요 지점을 HH로 저장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식 자체가요. HH에 19봉 고가를 저장하겠다. 그 초기 값은 바3은 0으로 가지고, 그리고 바4는 직전에 그 바3의 값을 가지도록 해두고, 직전봉의 바3의 직전봉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모 괄호에 1을 넣으면 바4에다가는 직전에 바3의 값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바5에다가는 직전에 바4의 값을 저장하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바9에다가는 직전에 바8의 값을 저장하겠다. else라는 거는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이런 의미죠. else를 주고, 그 if 바3이 0이고 그리고 20이 60보다 크고, 그리고 C가 종가상 그 저장해 놓은 자리 있잖아요. HH보다 크다. 그러면은, 만약 if then, 그러면은, 바3에다가는 1을 주겠다. 뭐, 요런 의미거든요. 바3에다가는 1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파동 카운팅을 쭉 하다가 21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를 주게 되면은 1로 줬던 숫자 자체를 다 0으로 만들고, 그리고 HH도 H19봉보다 훨씬 더 위에 더 이상 파동 카운팅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 5파동을 구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바3 플러스 바4 플러스 바5 플러스 바9 플러스까지가 2보다 크다. 그럼 5파동 이상일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요거 자체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이제 여기서 20과 60 골든 크로스 다음에 5와 20의 데드 크로스를 줬을 때 요 지점을 HH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요 지점을. 그리고 종가상 요 HH보다 커지게 되잖아요. 요 지점이 되게 되면은 바3이 1이 되는 겁니다. 바3 자체가 1이 되는 거고요. 요 바3 요 값이 1이 되겠죠. 여기 1이 되겠죠. 바3이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데드 크로스를 주게 되면 요 자리가 또 HH가 되는 거잖아요. 또 다시 또 종가상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요 지점이 됐을 때 또
바3은 또 1이 되겠죠. 또 바3이 1이 되는 거거든요. 1. 요 지점에 또 1이 되겠죠. 요 지점에 또 바3이 1. 그래서 직전 그 바3의 값을 바4에다가 이렇게 그 적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전 바3의 값이 바4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3은 직전 HH보다 종가가 높아지면서 바3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바3은 1이 되고 직전 그 바3의 값을 바4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바4가 1이 되겠죠. 따라서 바3 플러스 바4를 더하면 2가 될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하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이렇게 상승 5파동이 나오는 지점이 됐을 때가 2가 되는 겁니다. 또다시 또 이거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럼 또 바3은 여기가 되겠고 바4가 여기로 가겠고 이 지점은 다시 바5가 되겠죠. 바5가 될 거거든요. 이 지점은. 그렇게 3, 4, 5를 더하면 또 3이 될 거고 상승 7파동을 줬을 때는 또 3이 될 거고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바3 플러스 바4 플러스 바9 플러스 바5, 6, 7, 8, 9는 0이겠죠. 0이고 바3과 바4가 1이 됐을 때 2보다 클 때 그 5파동 이상일 때 C가 5보다 작고 음봉의 20의 바디 크로스를 현재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음봉의 3분의 1 이상이 21 이평선보다 아래에 이렇게 크로스가 됐을 때 이하가 됐을 때 이렇게 추세 if 마켓 포지션이 0이라는 건 이제 마켓 포지션이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켓 포지션이 없다 그러면은 셀 매도를 해라. 추세 20선 상승 5파 매도를 해라. 그리고 마켓 포지션이 1이다. 매수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는 리버스 추세 20선 상승 5파 매도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리버스가 되는 거고 리버스라 하면은 포지션을 전환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항상 시스템을 구현을 할 때는 기본이거든요. 기본 개념인데 추세와 그리고 패턴과 기법 요 세 개를 가지고 항상 표현을 하거든요. 요 세 개의 개념이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요 세 가지 개념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추세 그리고 패턴 기법 요 세 가지를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요 세 가지를 항상 요 요소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파동의 원리상 뭐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진 않았는데 요 식에서는 480과 960의 역배열일 때를 현재 추세 기준으로 잡아 보고요. 이렇게 480과 960의 역배열 961선 파동이 카운팅이 되는 자리죠. 역배열일 때 21선의 상승 5파동에서의 매도를 하겠다. 바디 크로스 음봉 바디 크로스에서 매도를 하겠다. 요 지점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480과 960이 작다 그랬을 때 2보다 크다 5파동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음봉 바디 크로스에서 요런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셀을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손절은 변수를 at stop으로 줘야지 이렇게 손절이 제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손절은 60틱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익절은
손절 대비 익절은 2배로 해서 120틱에 되면은 익절을 하겠다. 이렇게 식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10시 반부터 그리고 새벽 3시 반 이하일 때만 진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또 매수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식을 식을 적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809 이렇게 역배열에서의 상승 5파동에서 음봉 바디 크로스 지점에서 매도를 했죠. 60틱 손절에 나가지 않고 120틱 30포인트거든요. 2구 지점에서 이렇게 청산이 나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쭉 보겠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이렇게 4809 역배열 상황에서의 21선이 상승 5파동 지점에서 여기서 음봉 바디 크로스 지점에서 또 매도를 해서 이렇게 익절이 나간 자리이고, 그리고 또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4809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죠. 근데 이 지점에서 하락 5파동이죠. 이 자리가 이렇게 하락 5파동이거든요. 1, 2, 3, 4 5파동의 양봉 바디 크로스 21선과의 양봉 바디 크로스 주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매수가 잡혔는데, 이 지점에서는 위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밑으로 꺾이면서 손절이 나갔거든요. 근데 현재 진입 횟수 자체를 20과 60의 역배열 상황에서 진입 횟수 자체를 제한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5파동 이상의 자리가 잡혔을 때 또다시 여기서 또 들어간 거거든요. 이 이상으로 줬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여기서 잡힌 건데, 요거 자체를 좀 필터링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 횟수를 또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20과 60의 데드 크로스 상황에서 매수는 한 번만 하겠다. 요거를 조건을 주면 됩니다. 요 식 자체가 거래 횟수 필터링을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다운, 만약에 만약에 틱 20, 틱 60, 21선과 61선이 크로스 다운, 데드 크로스를 줬다. 그러면 T9는 마이너스 1로 주겠다. 그리고 SCNT9와 BCNT9에는 0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마켓 포지션이 1이다. 마켓 포지션 1이라는 건 매수 포지션을 만약에 잡게 된다. 그러면은 BCNT9는 1로 준다. 그 매수 포지션에 잡히게 되면은 BCNT9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BCNT9는 더하기 1로 주겠다가 BCNT9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진입을 한 번 하게 되면은 BCNT9는 1이 되고, 그 다음 진입을 다시 두 번째 하게 되면은 BCNT9가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진입 횟수 필터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매수에서 T9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20과 60 데드 크로스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CNT9가 1보다 작다. 이거는 한 번만 진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 번 진입을 하고 나면 BCNT9가 1이 되니까 1보다 작다. 이 조건을 주면요. 그걸 주면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진입을 하지 않죠. 요 시점에 BCNT9가 1이 되는 거니까 요 지점에서는 이제 1보다 작다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진입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요 지점에서 이렇게 또 진입 횟수 필터링을 또 줬고요.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요 이전에 있었던 자리들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자,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하락 5파동에서 양봉 크로스를 주면서 이렇게 뜬 자리고, 이 자리도 또 마찬가지죠. 1, 2, 3, 4, 5파동에서 양봉 바디 크로스를 주면서 120틱을 위로 찍지 못하고 꺾이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손절이 나간 자리고요. 그 자리도 또 상승 5파동에서 음봉 바디 크로스 지점에 제대로 진입은 됐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상승 5파동에 음봉 바디 크로스 지점에서 매도 진입이 이제 제대로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뭐 시스템을 짜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파동 카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시스템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현재 지금 제대로 이렇게 구현이 다 현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하락 5파동에서 양봉 바디 크로스 지점에서 이렇게 됐죠. 근데 1을 더 늘려주면 여기서 잡혔겠죠. 3보다 크거나 같다 로 했으면은 요 지점에서 매수가 됐겠죠. 3보다 크거나 같다로 했으면. 요거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여기가 되겠고, 그리고 2와 같을 때만 진입을 하겠다 하면 그때는 요 지점이 됐겠죠. 요 진입 횟수 필터링 하지 않았으면은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하지 않고 요 지점에서만 또 진입이 됐겠죠. 손익으로 요 정도 또 잡히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현재 제가 적용한 거는 현재 추세와 패턴과 기법 요 세 개 중에서 현재 추세와 기법만 현재 적용을 했거든요. 추세와 패턴 개념을 60 쌍바닥 기준을 제가 한번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60 쌍바닥 기준을 넣어 본다는 건 요즘에서 하락 5파동에서 양보 바디 크로스에서 진입을, 여기서 식대로 하면은 480-960 정배열 상황에서의 하락 5파동 양봉 바디 크로스에서 진입이 맞는데 60에 쌍바닥일 때에만 진입을 하겠다. 60에 이렇게 쌍바닥일 때만 진입을 하겠다. 요 조건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외바닥이죠. 60 외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자리죠. 패턴 개념으로 60 쌍바닥 기준을 제가 한번 넣어 보면요. 여기서 60 쌍바닥 기준을 넣으려면 우선 직전에 20과 60의 골든 크로스 자리가 60 파동 카운팅 기준이 되잖아요. 이 자리가 파동 카운팅 기준이 되고 20과 60 골든 크로스와 함께 50봉 저가 자리 61선에 여기가 이제 저가 자리가 된다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요 지점보다 40봉 저가, 요 시점에서의 40봉 저가 자리가 요 지점보다 높은 때에만 진입을 하겠다. 요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우선 변수를 줘야 되겠죠. 크로스업 20과 60의 골든 크로스를 줬을 때 SLV60에 50봉 최저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L50, 50봉 최저가의 그 자리를 SLV60의 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 SHV60은 또 반대 개념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 지점, 요 식이거든요. 요 식. L50, 50봉 최저가가 SLV60 직전 그 61선의 저가보다 클 때에만 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480과 960 추세 개념이고 60 쌍바닥 개념이 여기 패턴 개념이대로 이제 제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 5파동에서 진입을 하겠다. 요거는 이제 기법 개념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요 세 개 조건을 만족할 때만 매수를 하겠다. 매도도 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요 지점에서 이제 진입이 안 되고 필터링이 됐죠. 뒤 자리는 이렇게 쌍봉 자리에서만 진입이 됐을 겁니다. 이 자리죠. 이렇게 60이 쌍봉일 때만, 쌍봉 구간에서만 여기가 직전봉의 60선 고가죠. 때만 이렇게 상승 5파동, 3, 4, 5파동의 음봉 바디 크로스를 줬을 때에 매도를 해서 손절 60틱, 익절 120틱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제 거래 횟수는 훨씬 더 줄어들었는데 손익이 67포인트로 해서 최적화 과정을 조금 거친 겁니다. 뭐 이런 최적화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요 파동 카운팅을 식으로 구현을 할 때에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만 제가 조금 강의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 따로 최적화는 그냥 제가 좀 그것만 이제 강의를 하면 밋밋하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도 한번 거쳐가지고 한번 식을 어느 정도 좀 완성을 해본 겁니다. 이런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전략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보입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일일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 기간이 16거래일 동안에 이런 5파동을 가지고 내가 이게 확률이 얼마 되는지 이걸 막 일일이 뭐 엑셀에다가 이걸 작성을 하고 하려면 그 어떤 시간 소모가 너무 또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또 시스템을 작성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손으로 이런 기법 자체를 검증을 한다는 건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런 심플한 전략이 아예 아니라면은 뭐 이런 식의 기법 자체를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15일이면 거의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런 걸 갖다가 뭐 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갖다가 이런 걸 직접 보이는 것마다 일일이 검증을 다 해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내가 구상하는 부분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확률 높은 자리를 내가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일일이 거래를 직접 하면서 이를 검증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짜가지고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직접 손매매를 하면은 뭐 한 몇백만 원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매매 기법을 또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수천 가지를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는 건데, 돈을 가지고 직접 매매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을 가지고 일일이 한 달 기간 동안을 이런 전략 자체를 테스트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요. 이런 것도 뭐 변수 하나하나 세세하게 테스트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을 짜놓고 뭐 단순하게 이렇게 변수 몇 번만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면 될 걸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뭐 며칠씩이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게 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파동 카운팅 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 횟수 필터링 하는 방법,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때
중요하게 넣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 추세, 패턴, 기법, 이것도 지난 강의에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죠.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레고 조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레고를 가지고 성을 하나를 만들 때 레고 조각을 뭐 하나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뭐 성을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레고 조각 자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을 하나씩 내가 이제 쌓아가는 거거든요. 조각 자체를 시스템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건 이런 레고 조각 자체를 하나씩 모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 됐을 때 뭐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레고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차게 되고요. 나중 가서는 따로 이런 뭐 도움 없이 내가 충분한 레고 조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기법의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는 어떤 기법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도움 없이 그동안에 모아놨던 레고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이렇게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동 카운팅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린 파동 카운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를 시스템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이렇게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필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식 자체가 식이 요거 필요하신 분은 뭐 영상을 보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댓글에 제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나서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로 뭐 메일 주소를 이렇게 남겨주신다거나 하시면은 주간 단위 혹은 뭐 일정 기간 단위로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시스템 강의를 제가 좀 너무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또 시스템 강의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